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타, 그러니까 단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단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꼬마개미, 제가 꼬마개미인데 배우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초고수나 슈퍼겜이나 이제 그런 좀 네임드 있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좀 신뢰가 안 가거나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솔직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겪은 걸 바탕으로 한번 단타를 추천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 다시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저희가 단타를 하려면은 종목 선정하고 이제 매매 횟수하고 타점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다 보면은 요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을 본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우크라 사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주식을 좀 언급해서는 좀 그렇지만 일단 주식만 보고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뭐 에너지, 뭐 유가, 최근에 뭐 방산주, 곡물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해서 움직였어요. 그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당일이잖아요. 하루. 예, 1일. 기본적으로 뭐 상한가 가면은 뭐 2일에서 3일까지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종목을 선정할 때 어차피 이 중에서 가장 그 순위 분석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0181에 이제 순위 분석이라는 메뉴창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가장 강력한 거, 수익률이 가장 센 거, 그게 대장주라고 보면 돼요. 대장주. 우리는 항상 단타할 때 대장주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종목 선정은 그날에 이슈가 되는 종목 그리고 대장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횟수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에서 뭐 두 개, 세 개만 되는 거예요. 왜? 대장주가 여러 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하나에서 세 개, 어떤 게 대장주인가 이걸 찾는 종목 선정의 그 종목이 많아야 하나에서 뭐 네 개, 그리고 매매에서도 하나에서 네 개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고 타점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어떤 걸 매매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단타를 뭐 사고 팔고 뭐 기술적으로 스크래핑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일단은 어떤 주포나 세력들이 내일은 무슨 종목이 오르겠다 어떤 뉴스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날의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제 주포들이 판단을 내려서 거래 대금을 투입하겠죠. 이 중에서 만약에 뭐 지금 에너지 아니면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되면 이쪽에 이제 매수를 하겠죠. 큰 세력들이. 그럼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이제 종목 선정이 몇 개로 추려지겠죠. 하나에서 뭐 네 개 정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를 잡는 겁니다. 예, 그 잡는 과정이 하나 샀다가 팔았다가 하나 샀다가 팔았다 이게 아닌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본다면 매매 수가 한 두 개 정도 대장주를 잡아보는 거죠. 두 개 정도.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요게 조금 왔다 갔다 뭐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해서 이제 뭐 네 개가 될 수 있겠지만 어 강력하게 움직이는 대장주는 한 두 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장이 좋은 날은 한 네 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단타에서는 하루 종일 뭐 수십 개, 수십 번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을 하는 그런 테마가 여러 개가 있다. 테마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대장주가 테마가 뭐 10개가 형성됐으면 그 중에 대장주가 10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테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성되는 게 많아야 두 개에서 네 개일 거란 말이에요. 뭐 개별적인 종목도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대장주를 잡아야 될 거는 결국 4개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뭐 1년 정도 단타를 겪어봤다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4개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두 개를 잡아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타점에 대해서는
예, 타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바이 눌림목 여기서 뭐 셀, 바이, 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좀 어려워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여기서 귀신같이 산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뭐 눌림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작을 해요. 주식이 시작을 하면은 이게 쫙 해서 올라갈 때 결국은 이 갭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게 높을수록 우리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든지 바이, 셀 이게 가장 많이 먹는 거고 우리가 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뭐 요만큼 먹을 수도 있고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 폭이 높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큰 거고 적게 먹은 사람은 이제 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점은 결국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타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돌파라는 어떤 그 급등 초기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그런 타점에서 약간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셀, 바이.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셀을 했는데 이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운에 맡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이제 데이터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좀 예를 들어 본다면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차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자, 이어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뭐 로봇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타의 어떤 패턴이라고 봅니다. 뭐 눌림목도 있고 낙주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위 랭킹 순위 분석에 보시면은 이 상위 랭킹에 있는 거를 잡는 게 가장 좀 기회비용이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가. 물론 뭐 제가 매매를 안 해본 단타에 대해서 뭐 이게 정확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네. 잠깐만요. 이게 좀 자, 요렇게 띄워놓고 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타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 예, 지금 펜 기능이 잠깐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펜 기능이 형성이 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종목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어느 타점에서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날에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어떤 로봇주가 순위 분석해서 여러 개가 막 로봇주가 보인다 뭐 뉴스가 뜨고 뭐 하고 해서 자 그랬을 때 이쯤에 들어가서 이만큼 올라갈 때 그런 만큼 어느 지점에서 이제 먹고 나오는 거죠 이 갭이 이런 식의 어떤 수직으로 좀 올라갈 만한 그 모양새를 들어가는 종목을 요렇게 요게 가장 좋아 보이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쪽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그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최근에는 이제 유가 에너지나 방산주나 곡물이나 그쪽에만 이제 올랐다고 하면 해운주나 갑자기 이제 풍력주까지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되니까 풍력주 관련된 게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보이죠? SDN, CS 베어링, 그다음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보고 조회를 눌러서 순위 분석해서 가장 센 거를 잡을 때 이게 대장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갭이 높을수록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갭이 만약에 좀 좁다. 이렇게 좁다. 이러면은 먹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종목 선정이 오늘은 폭력주 그런 뉴스가 있었으니까 이쪽에도 그 우크라 사태 관련해서 폭력주에도 영향을 미치나 보다 뉴스가 떠서 무더기로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종목을 선정을 해서 CS 베어링의 대장중을 선정을 해서 이 이제 종목 선정이 됐죠. 종목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 대장주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타점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제 운에 자기의 그릇에 맞게 이제 먹고 나오는 거죠. 어떤 뭐 요럴 때는 기법이 좀 들어가죠. 요렇게 윗꼬리가 달리거나 여기 운봉이 보일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한다면 바이를 해서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수익이 1%가 날 수도 있는 거고 10%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제 풍력주 쪽에서 좀 움직였거나 그럼 그 중에서 대장주를 잡거나 아니면 부대장을 잡았다. 어쨌든 하나하나 두 개를 잡았으면 이 종목 선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가 되는 거고 매매 횟수도 딱 여기에서 깔끔하게 하고 다른 것 쪽에 이제 좀 손이 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풍력주에서 만약에 하나 잡았고 갑자기 로봇주가 움직여가지고 로봇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럼 로봇주도 이제 하나 잡는 거예요. 로봇주도 가는 건가? 로봇주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인 로봇을 이제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하나를 잡는 거고 그럼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이제 백신 치료 전에 이제 그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하면 뭐 신풍제약을 만약 이게 좀 나중에 뜨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떴다고 하면은 뭐 이제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쪽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종목 선정이 이제 하나에서 한 네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를 찾는 거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종목 선정도 요 정도 나오고 매매 횟수도 요 정도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잘하고 실전을 잘하고 하면 이제 잡주나 이런 것들은 손이 잘 안 가고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정확한 그 종목 선정과 매매 그 횟수와 그 다음에 어떤 내동매매도 안 하게 되는 좀 욕심도 좀 절제할 수 있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단타 매매가 당일날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이렇게 좀 뭐 떨어진 거를 잡겠다. 만약에 많이 떨어졌는데 잡겠다. 그날에 좀 이렇게 떨어진 거는 크게 단타로서는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 초반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쪽을 건드는 게 만약에 뭐 피자의 메타를 잡았는데 오늘은 뭐 크게 뭐 별게 없다. 뭐 이런 식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보다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 갑자기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순위 분석에서 초반에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파악해서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벌써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초반에 그쪽에다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초반에 잡고 이렇게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아마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단타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단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종목 선정 매매 횟수 그다음에 좀 타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꼬마김이었습니다.